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주말장은 또 변수를 동반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익 매도든 뭐 등등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은 됐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또 낙폭이 제법 크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12% 오르고 이만큼 내린 것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다시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3%, S&P 500은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습니다. 수치상을만 본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날 기록적인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했었던 그 부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되돌림은 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멈춘다라고 한다라면 지지선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 다른 그 부담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하락만을 가지고서는 네, 시장이 뭐 완전히 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그 지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거예요. 트럼프 145% 관세 폭탄. 원래는 125%인 줄 알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145%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던진 뒤에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건데, 지금 일단은 두고 보자 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145%는 자, 현재 대미 보복 조치를 선언한 중국의 상호 관세율이 125%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20%를 더했을 경우에 145%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5%도 어마어마한데 145%다. 이게 하루만에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125냐 145냐 그랬는데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45%다. 야,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어마무시한 듯한 느낌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당하고 있기는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이 뭐 헐리우드 영화를 지금 뭐 수입 금지시킨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불확실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 투자하지 마,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했다. 이 10% 기본 관세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원래는 없던 20% 이것까지도 내야 된다. 근데 이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네요.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선을 중국으로 좁히고 대중 압박수를 높이면서도 대화와 협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때려놓고 나서 합의하자. 네, 그러면은 관세를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네,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트럼프가 갑자기 그 급등시켰던 그런, 지금 보니까 30몇 프로였는데 그거조차도 원래는 그 10%에다 추가적으로 더 올린, 20%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0% 정도를 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걸 내놔야지 그 정도 까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트럼프는 중국도 거래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글쎄요. 네, 일단은 자신감이 있는 건 좋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가 진짜냐? 알고 보니까 중국 관세율은 145%였다. 그 나스닥이 뭐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계속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서, 소액 소포죠. 800달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100만원쯤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도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네, 1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자, 이게 뭐예요? 네, 소액 소포.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 직구 아니면 직구.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 네. 그 조금만 사도 물건값이 이제 2배로 올라간 겁니다. 네, 2배. 120%인가 2배가 좀 더 넘네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나 이런 곳에서 네, 10,000원에 사던 것을 네, 지금은 22,000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매출 뚝 떨어지죠. 네, 바로 그냥 중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면 우리나라는 더 싸게 줘라.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부분들 지금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종합적인 뉴스 한번 봅시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애플 주가 또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7.2% 급락했습니다. 물론 20% 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딱 3분의 1 정도 까인 것 같아요. 애플도 15% 올랐었죠? 4.2% 내렸고요. 테슬라는 22% 올랐으니까 37에 21. 네, 딱 3분의 1 정도 까인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반도체 지수가 어제 18% 올랐는데 지금 8% 내렸잖아요. 요건 좀 더 많이 내렸네요. 자, 아무튼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좀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여기 그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애플 주가는 미중 간 관세 전쟁의 격화가 부각되면서 전날보다 4% 하락했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네, 2.3% 정도 내렸는데 근소한 차이로 시총 1위 다시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야, 쉽지 않네요. 자, 미중 간 관세 전쟁이 한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이날에는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 자, 미국의 상호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고 이에 다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125%. 근데 추가적으로 자, 20% 부과가 더 되기 때문에 145%. 자, 145%면은 중국 물건을 미국에다 지금 팔 수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팔겠다 그러면은, 네, 마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마진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적자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산 쓰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산은 안 쓰고 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민, 서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에 부담감이 굉장히 가중됐을 것이다.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미중 간 네,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이라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자, 대형 기술주 모두 다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고, 테슬라 7%,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메타 역시 지금 엔비디아는 6%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메타는 6.74, 아마존과 구글도 각각 5%, 3%씩 내렸다. 반도체 관련주 전부 다 일자리 하락 마감한 거죠. 브로드컴은 6.9%, TSMC는 4.8%.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게 연속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요것도 비슷한 내용인가 본데요. 통관 취소, 상하이항의 미국행 화물 선박이 거의 사라졌다.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중국 공장엔 주문 취소가 쇄도하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 선박이 사라졌다는 것은 싣고 갈 만한 배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하하.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긴 했습니다. 항공화물업계의 사정도 처참하다. 자, 이거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렇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안 팔리게 되면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포지션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재미있게 구경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무지막지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이 LIG 넥스원의 10% 이상 주주가 됐다고 하네요. 방산주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LIG 넥스원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 주주로 등극을 했다. 자,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 얘네들은 이제 그 주가가 급락할수록 보유를 해야 되는 그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즉 전체 투자금에서 몇 프로를 보유해라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저평가, 뭐 아직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비중을 좀 많이 키우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을 때 팔아먹게 되는 상황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심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워낙 주가가 지랄 맞아서 매수를 계속 확장하는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지금 LIG 넥스원의 지분을 10% 넘게 취득한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국민연금의 LIG 넥스원 취득 단가에 주목하고 있다. 취득 단가가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가운데 LIG 넥스원을 대량 매수한 것은 방산주의 추가 랠리를 국민연금이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7만원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네가 얼마에 매수를 했다는 겁니까? 취득 단가는 25만원. 자, 지금 마감이 25만 7천원. 와우. 취득 단가는 25만 7천원. 그 다음에 마감이 25만 7천원.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 방산주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3조 2,700억, 영업이익이 2,300억.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고 수주 잔고도 20조 원. 야, 근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적긴 하다. 그죠? 수주 잔고는 지금 20조 원 뭐 이렇게 넘어서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얘기고요. 매출 대비 조금 기업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건 뭐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죠? 성장성이 계속 된다면 뭐 당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글쎄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방산주들도 살짝 꺾인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럽과의 어떤 친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이 샀다는 것은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취득 단가가 25만원, 현재 주가 25만 7천원, 뭐 비슷하다는 얘기죠. 취득 단가와 더 올라가야지 국민연금 수익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점은 10%까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뭐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등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PC, 콘솔로 성공 방정식 쓰는 게임사들, 게임주들은 이제 관세랑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더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인조이라는 이게 크래프톤에서 나온 거죠. 네, 이거 뭐 한국판 무슨 뭐 생활 뭐 심즈? 네, 심즈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요 캐릭터가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거 한대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래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출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4일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 출시 가격이 44,800원. 이거 계산하면은 단순 매출 규모가 448억 원에 달한다. 역대급 게임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44,800원이면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여기다 뭐 당연히 뭔가 붙겠죠.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작 40분 만에 판매 수익 기준 1위를 달성했고 현재도 4강 내 포진하면서 어마어마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야, 괜찮네요. 자, 이 배그라는 이 게임의 배틀그라운드죠. 여기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시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네, 넥슨의 대표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하드코어 액션 RPG 신작, 뭐 이렇게 길어. 하드코어 액션 RPG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와, 이름도 어려운데. 네, 아무튼 이것도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처음 선보이는 게임인데 판매 수익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 PC와 콘솔이라면은 뭐예요? 컴퓨터하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의 엑스박스 이런 데다가 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게임 홍보들을 좀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네오위즈도 이렇게 피의 거짓의 글로벌 흥행 이후 차기작을 연내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펄 어비스는 네, 붉은 사막. 야,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장기간 담금질하고 있던 붉은 사막을 스팀 콘솔로 올해 출시할 방향이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 이 콘솔 시장이라는 이 플스 또는 엑스박스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출시를 많이 하면서 이쪽에 매출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일단 이런 쪽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네, 게임주들이 그나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겠네요. 자, 역대급 가장 무관심한 어닝 시즌 개막. 사실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관세가 이게 지금 관세 폭탄 떨어졌는데 뭔 놈의 실적이고 나발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존 전망 전제 조건은 모두 깨졌다. 관세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 기업들이 1분기 영업 성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 관세 정책 때문에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그죠. 실적이 증가하든가 말든가, 기업이 좋든가 말든가, 주가 떨어지는 거, 이 뭐 박살인데, 뭐 오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지랄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었는데,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을 좀 끌어올리면서 좀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폭탄에 가까운 상호관세 부과 던져버리면서 박살난 상태. 물론 지금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가 상황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부담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해석을 자, 중국산 안 쓰는 대신에 한국산 쓰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중국이 또 무슨 전략이 나올런지 그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짓누른 상태고요. 자, 이렇게 장이 불안정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악재가요, 호재한테 눌립니다. 나 악재인데 어쩌라고 팍, 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은 일단 네, 그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전망하기도 녹록지 않다. 자, 1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2분기에는 과연 실적이 좋겠느냐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1분기에 더 많은 네, 주문을 했을 수도 있다. 즉 주요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놓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근데 2분기에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지금 90일간 네, 지금 2분기예요. 2분기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관세가 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또 2분기에도 열심히 또 사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재고가 점점 늘어가면 결국에는 빵 터지죠.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네, 90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때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묻는 펀드 매니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네, 리서치 센터에는 네, 펀드 매니저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관세 정책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 그죠?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나야지 일단은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은 네, 뭐 어제 올라온 거 다 까먹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마이너스 1에서 뭐 1점 몇 프로, 한 2% 정도, 2%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6% 올라왔다고 친다면 오늘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조금 내리는. 그러니까 어제 계좌가 한 8% 올랐다 그러면 오늘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깔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많이 벌어들인 걸 오늘 조금은 내려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단기 급등은 반드시 차익 매도나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주말, 즉 오늘 오후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지켜보고 가느냐, 그 부분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잘 보세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네, 매수를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시점에서 약간 뭐 유지가 잘 된다거나 오히려 반등한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에서 지금 CPI 지표는 2.4가 나왔다고 했죠. 2.4가 나왔으면 보통은 주가는 급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CPI다 해가지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좋은 거 나와도 지금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PPI 지표, 생산자 물가도 지랄 맞겠죠. 그러니까 주말장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잘 지켜보고 끝까지 지켜본 이후에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하게 올라간 거 따라가지 마시고, 아시죠? 네,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절호의 매수 찬스는 아니고 그냥 관심도를 좀 높여볼 만한 그런 시기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중 방송에서는 좋은 소식을 꼭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